자, 기억은 나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공간 도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좌표는 아니고요. 아마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공간 저번에 본 다음부터 끝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공간 도형에서 우리가 오늘 삼수선이라는 걸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수선이 3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냥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뭐 시험을 본다거나 이래도 증명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건 나올 수 있어요. 빈칸 넣기? 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보기에 내가 한동안 봤을 때 이거의 빈칸 증명은 글쎄요.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일단 봅시다. 여기 바닥에 평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알파라고 해있죠? 거기. 보통 평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맨 위에 P라는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릴게요. 근데 이 바닥에 수선을 내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평면이랑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L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하고요. 거기 체계랑 여기가 H가 아니네. 여기 또 여기가 H네. 여기 뭐라고 하면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수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렇게 되면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을 보면 보세요.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이 그림에서 3개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가 수직이면 그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할만은 해요. 왜냐면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라서 잘 기억만 하면 됩니다. 1번이 뭐냐면 거기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P5랑 알파랑 수직이에요. 얘랑 이 바닥이랑 수직인 거죠. 그리고 조건이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H 써야지. OH랑 정신이 없네. 요 L이랑 수직이면 내가 지금 얘기했죠? 여기 PH가 L이랑 수직이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녀석이긴 해요. PH가 L이랑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부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얘랑 수직이잖아요. 잘 보면 요게 알파랑 수직이고 OH가 L이랑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랑 얘 때문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P5랑 L도 수직이죠. 유산시대에 의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평면이랑 직선이랑 수직이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자 삼각형 POH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랑 L이랑 수직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POH에 있는 PH도 L과 수직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2번째. 비슷해요. 다. 역시 P5랑 알파랑 바닥이랑 수직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얘랑 자리가 바뀌어요. PH랑 L이랑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먼저. 이게 아니라 얘가 먼저인 거예요. 얘가 바닥이랑 수직이고 얘도 얘랑 수직이에요. 지금 상황상. 그러면 네. OH가 L이랑 수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죠. L이랑 수직이다. 자, PO가 바닥이랑 수직이에요. 그러면 P5가 L이랑 수직이죠. 괜찮아요? 근데 얘랑 합치면 또 얘가 수직이죠. 삼각형이. 그럼 네,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되게 비슷해요. 얘기가. 네, 3번이 조금 다릅니다. 잘 보시죠. 3번은 잘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3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보통 봐봐. 조건이 2개 하나로 가고 2개에서 하나로 가잖아요. 근데 3번은 아니에요. 잘 봐요. 자, pH가 L이랑 수직이에요. pH가 L이랑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OH도 L이랑 수직이에요. OH도 L이랑 수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PO랑 OH가 수직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쓴 거예요. 지금 3개. 그러니까 그러면 평면이 얘가 수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pH가 L이랑 수직이죠? 그 다음에 OH가 L이랑 수직이죠? 그럼 PO랑 OH가 수직이 되게 만나면 요 3가지에 의해서 삼각형 아니지. 잠깐만요. OH. 맞아요. 삼각형, 이거 똑같아요. POH랑 L이 수직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얘네 둘만 있어도 가능해요. 됩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PO가 요 안에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PO가 저 안에 있는데 얘네들끼리도 수직이래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PO가 뭐랑 수직이라는 얘기냐면 L이랑 수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요거 2개면 여기서 했잖아. 요게 만드는 삼각형이랑 L이랑 수직이죠. 근데 요 안에 그럼 PO가 있잖아요. PO가 얘랑 수직이죠. 근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뭐였냐면 어떤 평면이랑 이걸 뚫고 지나가는 L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M이라고 할게. 얘랑 얘가 수직이려면 조건이 뭐였어요? 여기서 하나만 수직이면 돼요? 아니 2개 이상 수직이어야 돼요. 평면에 포함되고 있는 직선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과 수직이어야 돼요. 그래야 얘랑 수직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 2개. 이게 수직이죠. 그래서 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저번 시험 볼 때 배웠던 거.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려면 하나만 수직이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랑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또 하나의 직선과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면과 수직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그럼 보통 뭘 여기다 사용하냐면 그 밑에 이면극도 사용하고 정사형도 사용하는데 저런 형태의 모양을 따지게 되는 녀석에서의 뭐 이 길이를 구한다거나 이 길이를 구한다거나 이 길이를 구한 녀석의 길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삼수선이네 라는 느낌이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삼수선이네 라는 느낌이 들면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면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얘가 왜 어렵냐면 그림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거기 있는 거 그리지만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면각이에요. 면이 2개가 만나는 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좁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잘 봐. 얘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이면각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하고 자, 요렇게 판이 펼쳐져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지금 종이 접은 것처럼. 그럼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여기는 여기랑 수직이게 자르고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는 수직이게 잘랐다고 쳐요. 이게 면이 수직인가 지금 선생님이 한 종이 접은 것처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걸 물어보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긋고 사선으로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해돼요? 그럼 요 각은 또 다른 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얘랑 똑같이 가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각이 요각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인 거고
여기도 직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요 길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면각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이면각의 크기예요. 요게 이면각의 크기. 됐나요? 그리고 이면각의 변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이면각의 변. 딱 저분데 요게 이면각의 변입니다. 이해될까요? 그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설명은 다 하고 몇 개의 문제를 골라서 풀게요. 그 삼수선 형태의 문제는 좀 지운 건 얘는 교과서에 있는 그 증명 말로 설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많이 읽어보세요. 그게 되게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정사형입니다. 정사형입니다. 정사형 뭐냐면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냥 기본 문제로 나오면 쉬워요. 안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바닥이 있어. 이렇게. 바닥이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쳐. 이런 선분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위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 빛이 떨어지는 방향이 뭐냐면 요거랑 수직일 때 바닥이랑. 바닥에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사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싹 갔을 때 요 각이 중요한 거예요. 요 각. 나중에 약간 내적과도 관계가 좀 있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공간 벡터를 예전에 했었어요. 공간 벡터를. 뒤에 가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걸 했으면 그 옛날에 했던 그 기하가 있으면 얘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잘 안 나와요. 벡터를 사용해서 이걸 푸는 건. 가끔 나오긴 하지만.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A-B-의 길이는 A-B의 길이에다가 뭘 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를 하시면 되죠. 알죠?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바닥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 넓이가 S예요. 이게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된다고 해요. 여기 S-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을 바닥으로 그대로 내리겠으니까 여기도 S-가 S 넓이의 코사인 세타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뭐 원을 하거나 삼각형을 그리거나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넓이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뒤에 가서 몇 개 풀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몇 개 풀어봅시다. 필요한 것들을요.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어렵지 않은 얘기를 우리한테 어렵게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풀면서 볼까요? 어디서부터 풀면 되냐면 유형 5번부터 풀면 되죠. 그 전까지가 전 시험범위고 여기서부터가 다음 시험범위예요. 자, 531번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뭘 하나 풀까? 533번 하나 풀어볼까요? 조금 어려운 걸로. 앞에 쉬운 건 님들이 푸시고요. 533. 어떻게 보면 534가 더 어려울 수 있어. 왜? 그림이 없잖아. 그림이 없는 게 니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자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니네 갖고 다니던 삼각자 있죠? 그거잖아요.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직각이면삼각형. 걔가 삼각비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하나 있죠.
근데 얘가 이제 A고 얘가 B예요. 예, 바닥이랑 수직인 것 같죠? 삼각자 ABC를 수직이 되게 세우고 그 다음 삼각자 BCD를 변 BC에 붙였대요. 책상 바닥에 위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인 거지. 여기는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기 직각 이렇게 여기 45도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누워 있는 상황, 얘는 서 있는 상황 이렇게 여기서 직각 이렇게. 근데 얘가 물어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삼각형이 ACD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각이 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값.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좀 되게 웃긴데 잘못하면 봐요. 이 바닥이랑 요즘 바닥에 있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랑 얘랑 바닥이랑 수직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선을 조금만 더 보면 여기도 수직이라면서요. 그럼 요각도 수직이죠.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도 수직일 거예요. 이해했나요? 근데 여기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A, 그리고 여기 A. 여기가 루트 2A. 맞죠? 바닥면. 여기가 루트 2A면 여기가 얼마? 1대 3,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루트 2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2 루트 2의 A가 되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요 녹색을 가져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색. 여기가 A고, 여기가 D고, 여기가 C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직각이라고 지금. 근데 여기 길이가 A예요. 여기가 루트 3분의 2 루트 2의 A고요. 그러면 요거 구할 필요 없죠? 요게 세타니까. 내가 구하려는 거 아니까. 네.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래서 4분의 루트 6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집어넣는 게 536, 537 이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537이 되게 유명해요. 537 같은 경우가. 자, 537 하나 볼까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그림이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바닥이랑 직각이 여기도 직각이 여기가 직각이 된다고요. 이게 삼수선이잖아요. 아까 했었던. 그 얘기예요. 537. 자, 뭐라고요? 여기에 정육면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얘들아, 그 공간 좌표보다 니네 입장에선 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나중에. 진짜 시험 문제 더럽게 내면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진짜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여기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했냐면 여기를 반띵을 잘랐어요. M을 여기 잘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했대.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D에서 GM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었대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짠짠. 그리고 I라고 할 때 HI의 길이를 구하래. 이렇게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여기가 I면.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여기도 수직이겠죠. 이렇게. 되세요? 이해했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보는 삼수선이랑 어떤 입체나 공간에 들어가는 삼수선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아무것도 안 줬어. 줬구나. 기대비 2가니까. 그럼 여기 1이겠네요. 1, 여기 2. 그렇죠. 그럼 요 길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면 저기 얼마예요? 중요한데? 저 길이? 이게 루트 5죠. 이 밑면에서 이렇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게? 한번 생각해봐. 문제가 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얘기했지. 이게 유명하다니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이건 넓이로 구하셔야 돼요. 접근을 전부 넓이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선생님이 요 바닥에다가, 요 바닥에 있는 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하나 봐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하나 봐주세요. 그래서 저걸 떼올게요. 삼각형을. 저 삼각형을. 저 삼각형을 떼우면 약간, 얘가 좀 더 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더 길게.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될 거예요. 여기가 M. 여기가 G. 여기가 H.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I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해? 근데 얘들아 잘 봐. 이 삼각형을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으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맞죠? 맞잖아요. 이게 루트 5 예. 대각선 대각선이니까 여기도 루트 5 여긴 다시 뭐예요? 이거 어차피 2잖아. 그렇죠?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잖아. x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이 높이가 2예요.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HMG의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2예요. 근데 얘를 이게 루트 5니까 2분의 1 하고 이쪽을 밑변으로 보면 루트 5 곱하기 우리가 구한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해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길이를 못 구하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그래서 여기서 삼수선은 얘가 직각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직각이다라는 게,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힌트를 줬어요, 분명히. 저런 문제들은 만약 길이를 다 못 구하면 뭘로 구한다? 넓이로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이명각으로 갈까요? 이명각은 거기 있는 거는 541번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하죠? 531번. 얘가 되게 유명해요. 정사면체. 얘는 내가 늦어도 안 오는 건 뭐야? 연락도 없네. 자, 정사면체는 어떤 건지는 알죠? 삼각형. 네. 이 책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매번 그릴 때마다 좀 모양이 이상하면 힘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는 것처럼 A구요, B구요, C구요, D인데 여기 중점을 M으로 잡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이어지면 되게 희한한 모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중점을 M이라고 하고 MBC와 CD,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해하셨나요? MBC면 요거예요. 이렇게. 요거. BCD는 바닥이고요. 이렇게. 그럼 뭘 원하는 거냐면 내가 선을 그을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요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각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보여요? 아, 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풀까요? 되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직각이에요. 어렵나요? 자, 일단 뭘 보시면 되냐면 요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이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지금 정신 하나도 없지. 그래서 잘 봐야 돼. 일단 ABC를 하나 그려봅시다. 정삼각형 ABC.
자, 여기가 n이라고 할게요. n.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서 이렇게 쫙 반대로 내려오면 여기가 n이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요 색깔이 요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색깔을 끄집어내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d고, 여기가 m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세트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저 보라색 색깔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여기도 지금 길이를 안 줬죠?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한 변은 2로 놓지 뭐. 아니면 A로 놓으셔도 돼요. A로 넣어볼게. 여기 A. 여기 2분의 A. 이렇게. 여기가 2분의 루트 3A.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A. 여기도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어디에? 얘가 얼마예요? 자, 보세요. 이게 AD야. AD야. 그럼 여기도 A, 2분의 A. 그렇죠?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 그럼 사인 값은 구한 거지.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이거 나오죠. 여기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 A제곱에서 4분의 1의 A제곱을 뺄 거니까 이게 2분의 루트 2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네.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얘들 나중에 뭘 구하냐면 이거 구해달라 그래요. 여기 ABC랑 BDC 얘 각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해했니 선생님 얘기? 요거 구해달라고 한다고 요거 구해달라고 한다고 요거 구해달라고 한다고. 그럼 뭐 해요? 알잖아. 뭐 해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죠. 그래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코사인 법칙 하고 가자. 외우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사면체의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 자, 코사인 세타. 여기 2세타라고 하면 되겠다. 코사인 2세타. 얼마예요? 짠, 짠. 여기 A예요. 여기. A 다 떼고 해도 돼. 얼마야? 2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4분의 3. 4분의 3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짠짠 2분의 3 분의 이게 2분의 3이죠? 빼니까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이게 그거잖아. 이게 546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참고서 이게 1인 정사면체 직선 이거 아니구나. 직선 AD랑이구나. 직선 AD와 편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면 이번에는 여기죠. 여기. 이거랑 요거랑이니까. 잠깐만. BCD? 바닥이니까. 맞잖아요. 요 바닥이랑 요거니까 요거 하겠지. 여기. 요게 546번. 그럼 저것도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정사면체는 무조건 이렇게 쪼개세요. 하나씩 다. 잘라내와. 저 안에서 계산하면 니네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빼오고 빼와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건 선생님이 해줄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가 545번이에요. 545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문제잖아. 보이시죠? 545.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자, 정사형으로 갑시다. 우리가 오늘 좌표까지 조금 해놔야 돼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마무리를 좀 하게. 자, 551번을 보면 이거 어렵지 않죠?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만해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베타의 교선에 평행하다라고 돼 있고, 평면 알파 위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평면 베타 아래로 둘레의 길이는 얼마예요, 그러면? 자, 이거 문제 이해했나요? 551번. 양변 AD랑 BC는 그대로 내려가죠. 사이드 면만 A, B 면만 2였는데 45도니까 내려가면 뭐가 되죠?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4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같진 않은데. 네, 선생님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55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기둥의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타원이에요.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원을 사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 10, 루트 3분의 10 루트 3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5.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네. 일단은 이건 다 길이를 구하는 거네.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샥 잘랐어요. 그냥 잘랐더니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잘려서 얘가 타원이에요. 보통 타원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꼭지점, 아니 두 초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원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타원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초점이 있어요. 초점 사이의 거리가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일단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F, 여기가 F 플라이입니다라고 하면 요 길이가 3분의 10 루트 3이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3분의 5 루트 3 콤마 0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질문. 자,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질문. 거기 보면 얘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5예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0이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게 10이야. 여기에 이 부분은 그대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려와요. 왜? 이건 평행하니까요. 이렇게 잘랐으니까요. 선생님이 이해했죠? 여기가 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이제 A9 마이너스 A면 A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A제곱은 25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그래서 얘 제곱하면 얼마야? 3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맞지? 3분의 얼마예요? 70 10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A는 루트 3분의 10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이 길이가 얼마야? 2A니까 요 길이가 3분의 20 루트 3 일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10이라니까. 그럼 여기가 10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0이란 얘기죠. 요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거 분의 이게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엔 넓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넓이도 만약에 자 이걸 구했어.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풀고 끝내자. 뒤에 건 니네가 풀게. 자 그럼 이 타원의 넓이 얼마게요? 다음 버전. 자 여기 밑넓이가 얼마예요? 자 잘 봐. 여기를 우리가 이 타원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여기를 S-라고 해요. 그럼 보통 S-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S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S 다시를 하면 되죠. S 다시가 얼마냐면 여기가 25파이예요. 맞죠? 반지름이 5니까. 그래서 얘가 25파이를 저걸로 나누시면 돼요. 2분의 루트 3. 이게 답입니다. 구할 수 있죠, 이제 이러면? 이게 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잘랐어. 여기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길이 구해서 코사인 구하고 넓이를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넓이 문제도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니네한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건 558이랑 559인데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정사형으로 각을 구해서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되게 희한한 모양의 각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려면 몇 개는 외워지긴 하거든요. 나중에 건축이라던가 물리, 화학에서도 가끔 쓰이고 토목, 건축 이런 쪽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다 외국하시는 게 좋아요. 정사면체와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것들에서의 각의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국하시면 나중에 좀 어차피 그때 가서도 니네가 많이 풀면 외우게 될 거야. 560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한 거보다 그러니까 반대로 넓이를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래는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잖아요. 여기는 넓이를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거예요. 얘는 쉬우니까. 자,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대요. 정사면체 맞지?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B, C, D, E, F, G, H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A, F, C라는 이 삼각형 이렇게 하나 딱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얘랑 바닥, 이 바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좀 어렵긴 한데 모양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랑 이 바닥에 이렇게 되는 애의 이 각을 구해달라.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저걸 길이로 구하면 죽어요. 힘들어요. 근데 구할 수도 있기는 해. 솔직히 얘기하면 바닥에 수산 내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넓이를 구하세요. 삼각형 A, F, C를 구해요. 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왔어. 여기 A라고 해. 여기 A라고 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잖아. 전부 루트 2, 루트 2.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하고 루트 2A의 제곱이죠. 한 변의 길이. A일 때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삼각형 넓이가. 그치요?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A 제곱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그치? 딱 이 모양이 된단 말이야. 여기로 떨어지잖아,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 바닥으로 내려가. 위에서 봐봐, 위에서 봐봐. 바닥으로 내려가면 딱 저기로 떨어진단 말이야. 봐. 얘가 이리 떨어지고, 얘가 이리 떨어지고, 요선 이리 떨어질 거니까. 그럼 저 바닥 넓이를 구하세요. 삼각형 EFG를 구하는 거죠. 이게 얼마예요? 되게 쉽지? 여기가 여기 A래. 여기 2분의 1의 A의 제곱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까 우리가 풀었네요. 정사형의 넓이, 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거예요. 길이가 주어져서 각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넓이를 구한다. 거기 있는 게 유형 12번 정사형의 넓이, 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랑 몇 개는 외워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빨라지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더러울걸? 어려울걸? 쉽지 않아요. 자,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해봅시다. 571번 한번 볼까요? 570번도 할만하긴 한데 571번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실생활의 입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되게 유명한 것도 있고, 나중에 뭐 기출을 풀다던가 아니면 학교 문제집 푸는 거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정상이 못 알아는 것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막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아요. 볼게요.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풀고 나중에 풀어보시면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볼 테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모양의 에드벌룬이 지면 위에 떠 있어요. 에드벌룬 뭔지 알죠? 풍선 이렇게 띄우는 거, 광고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근데 태양광선이 지면과,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역이용한 거예요. 그럴 때 그림자의 넓이가 8루트 3이었어요. 이때 에드벌룬의 반지름이 얼마냐? 역으로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에드벌룬이 떠 있어요. 근데 자, 빛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이 이렇게 타원 모양이 생기겠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대각선을 자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빛이 들어온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요 바닥이랑 여기가 60도라고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근데 이 바닥 넓이가 얼마라고요? 그림자의 넓이가 여기가 8 루트 3 파이예요. 여기 반지름이 얼마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수직이게 되는 넓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넓이. 여기를 S. 여기를 S.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를 S 다시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쟤를 평행이동을 쫙 하세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 S가 일로 올 수 있죠. 평행이동을 쫙 이렇게 하면 되는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자, 여기 바닥과 여기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직각이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결국엔 30도라는 거죠. 60도가 아니고요. 그럼, 자, 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했더니 S 다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S 다시. 그러면 S 다시가 얼마죠? 끝났네요. 네. 8 루트 3 파이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1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얘기인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림상으로가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그림상으로만 무슨 얘기인지 알면 생각보다 쉬워요. 할만합니다. 얘들아, 이게 왜 선생님, 이거 반대예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죠. 얘가 그림자예요. 얘가 그림자지만, 빛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얘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공간좌표로 조금 갈까요?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 수 있으면 쉬고, 아니면 좀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주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도 돼요. 구의 방정식까지니까 일단은 내분해분까지 하던가 아니면 여기도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걸요. 구의 방정식이 직방이 없어? 잠깐만. 아, 빠졌지. 야, 뭐 할 게 없네. 이게 시험 범위가 적어도 되나? 하긴 뭐 선택 과목이니까. 그래. 조금만 더 합시다. 안 오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조금만 더 할게요. 어차피 아마 그 앞에를 푸는 데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지금 오늘 한 거예요. 삼수선이랑 이명각이랑 정사형이 생각보다 계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할 때보다 조금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저번에는 그냥 외우면 됐거든, 공간 도형을.
뭐 얘랑 수직이면 얘랑 수직이래. 이런 걸 외우면 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 공간 좌표가 차라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이게 평면 좌표에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버전. 그냥 좌표가 하나 더 생겼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구석탱이, 저런 구석탱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평면 좌표는 이거 X축과 Y축밖에 없었죠, 이렇게. X축과 Y축. 근데, 공간 좌표는 얘를 바닥으로 놓고, 이렇게 바닥으로 놓고, 아니면 이쪽으로.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쪽으로 놓죠? 이렇게. 이게 X야, 이게 Y야 하고, 여기 축이 하나 더 생기죠. 되실까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써요. 자,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써요. 선생님이 이건 이제 저걸 하려고 바닥에 놓은 거고, 자,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요렇게 하나 그리죠. 이렇게 구석탱이. 여기가 보통 X고요. 여기가 보통 Y고, 여기가 보통 Z입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아마 책에도 그렇게 돼 있을걸요? 그쵸?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헷갈리게 뭐냐면 공간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는 눈에 딱 보이잖아. 밤에 여기 평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면 여기 X축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기서 어떤 게 많이 이루어지냐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움직일 때마다 어디 접해? 어디랑 만나? 몇 점에서 만나? 어디에서 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건 공간 좌표는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뭐 앞에서도 물론 그 방금 우리가 했었던 정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명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물론 공간적인 문제다 보니까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맞지만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 문제를 풀 때 함수 문제라던가 아니면 좌표를 할 때 그림을 줍니까? 처음엔 주죠. 근데 나중에는 안 줘요. 그냥 좌표가 여기 있어. 좌표가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 좌표는 더 심해요. 물론 뒤에 그림을 주기도 하지만 아마 뒤에 한번 쭉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림이 많이 없어요. 차라리 정사형의 그림이 더 많았어요. 94페이지야.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정사형이랑 이런 문제는 다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그림이 없어요. 보세요. 뭐 되게 썰렁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고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보는 눈이 없으면 되게 막막해요. 이거 진짜로. 자, 그래서 거기 맨 위에 9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면을 이렇게 잘랐다는 걸 뭐냐면 자, 얘들아 이렇게 봐봐. 두부가 있어. 두부가 있어요. 선생님 두부를 이렇게 한번 자르고요.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잘랐어요. 몇 개가 되죠? 8개가 되죠. 위에 4개, 밑에 4개.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자른 거예요, 지금. 공간을 8등분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축이고, 축이죠? 그럼 이쪽 면이 뭐냐면, 이게 XY 평면이에요. XY 평면은 요거 전체를 얘기합니다. 요 바닥 전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고, 그러니까. 요 전체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평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벽. 이쪽이 YZ 평면. 그리고 요쪽. 이게 바깥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ZX 평면.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 그래서 선생님 그림보다 거기 있는 걸 먼저 보세요. 칸막이. 그게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이 그려져요. 그 안에 직선이 들어가고, 그 안에 원이 들어가고, 그 안에 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무슨 평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떤 구가 있는데, 구는 공이잖아요. 구가 있는데 걔가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해요. 그리고 Z축이랑은 두 점에서 만나요. 이런 게 가능해요.
되게 어렵지. 이따가 내가 하나 그려줄게. 뒤에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나 아직 내가 9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9는 오늘 안 하긴 했겠지만. 이따가 저건 보여주긴 할게요, 선생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푼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9의 반지름이 얼마야? 이런 거 나와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이 공간적인 거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자라오면서 형성되어 있는 공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타고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그냥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애들은 공간감각이 탁월하고 어떤 애들은 그 반대가 뭐지? 직관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더 탁월하거든요. 공간감각을 넓게 보는 거예요. 나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넓이가 어느 정도 된지 알아. 이런 걸 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 딱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감각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되게 쉬운 거야. 내가 했잖아. 이걸 벡터했다니까 얘들아. 이걸 벡터하면 죽어요. 공간을 벡터하면. 미쳐버립니다. 하다가. 내가 기하를 왜 하고 있지? 근데 그때는 무조건 기하를 해야 됐을 때라서. 이과면 미적이랑 기하를 다 할 때였었어요.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애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기하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기하 와서 공간에 딱 멈춰요. 선생님 전 여기. 근데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우리는 솔직히 근데 그럴 경험치의 시간이 많이 없긴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선택으로 하고 있는 거고 니네가 이걸 풀 거야 수트 풀 거야 니네 수트 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시간을 더 주는 이유 니네가 풀어보라고 하고 시간을 더 주는 거고 내가 나중에 풀어주긴 할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공간감각 능력은 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키워지면 사람이 계속 주차를 못 할 텐데 나중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고 운전도 마찬가지고 생긴다고요. 그 운전자들은요, 차를 처음 만약에 내가 타지 않던 차를 타잖아요. 그럼 익숙하지 않아요. 뭐가 익숙하지 않냐면, 작동이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차의 범위가 내 몸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 차를 타면, 그냥 진짜 안 보고도 운전하고, 내가 다니던 길은 그냥 여기 보고도 이쪽으로 가고 막 이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도로 사이즈도 알고, 내가 내 차의 가용 범위를 아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차가 커지거나 차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되게 긴장을 해요, 나도. 왜? 내가 알고 있는 범위랑 다르잖아요. 그런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본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건축이라던가 화학, 물리 이런 관련된 쪽으로 역학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 트여서 가야 돼요. 가면 미쳐요. 화학에도 있어요. 화학에서도 그 분자 성분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공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네. 건축에서는 이거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대충 그려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 올릴 거야. 그러면 저게 뭐라고 올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바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쉬워요. 센에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풀다 보면 좀 할만하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좌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점이 하나, 여기다 내가 하나 드릴게요. 여기 점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가 A, B, C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바닥에 내려요. 이렇게. 여기 바닥이 뭐냐면, XY 평면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잘 그린 거 맞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자, 여기가 A, B,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XY 평면이 되면 Z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딱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여기 좌표가 뭐냐면 여기가 A, 0,0인 거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ZY 평면에 떨어뜨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좌표가 뭐예요? A, 0,C가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쪽으로 떨궈요. 그럼 여기가 0,0,C가 됩니다. 이쪽에 Z, X 평면을 떨구면 여기가 0, B, C가 되고 요걸 바닥으로 떨구면 여기가 0, B,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저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우리가 잘 잡을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되게 세 개가 다 양수인 걸 보이지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음수, 이쪽으로 대칭이 되면 대칭을 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6-2에서 점의 좌표, 수선의 발의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X축, Y축에 수선의 발 내린 거, 요 점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지면 요게 떨어지고요. 요게 요로 떨어지게 수선의 발. 얘가 일로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각. 여기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 여기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기처럼 PQR. 그다음에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PQR이라고 하면 여기가 수선의 발 바닥으로 내린 거, 여기도 이렇게 바닥으로 내린 거, 여기도 바닥으로 내린 거.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하나 더 그릴게요, 선생님이. 잘 봐요. 자, 지금 내가 여기에 좀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두는 게 좋을 만한 녀석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 X고요. 여기 Y고 여기 Z입니다.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게 갈게요. 이렇게. 여기가 A, B, C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여서 여기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내면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가. 땡땡.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뭘까요? 라고 하면, 네. XY 평면이기 때문에 XY 빼고 나머지가 바뀝니다. 부호가. 이해되세요?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 일로 넘어가면 오, 삐딱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게 뭐예요? 네, YZ 평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 좌표는 A가 반대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A니까 좌표가 A, 마이너스 A, B,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세요? 자, 이번엔 이쪽으로요. 여기 Z면 Y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는 ZX 평면. 그러면 Y 값이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해볼게요.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내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여기 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생각합시다. 이쪽으로. X축 대칭. 그럼 둘 다 바뀌어요. Z도 밑으로 내려갔고 Y도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요.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되죠? 네. A 빼고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여기 Z축에서 넘어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Z축 대칭. 그럼 여기 좌표가 Z 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냥 C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요. 이쪽으로.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 Y축. 그리고 조금 요상하네요. 여기 좌표는 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A, B, 이렇게 결정이 있는 얘기죠. 이런 것 대신 눈에 보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어렵지.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좀 할만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두 점 사이 거리만.
우리가 평면 사이에서도 평면에서도 여기 있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있는 점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그리면 요 거리는 네,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점을 하나 잡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잡으시고 좀 멀리 이렇게 잡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겠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 좌표가 B'이라고 하면 여기가 X2, Y2는 똑같은데 얘랑 평행하면이니까 여기가 Z1이 돼버려요. 바닥이랑 평행한 거니까. 여기 Z1이랑 좌표가 똑같다고요. 이해되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얘가 이제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얼마냐면 얘에서 얘니까 이게 절대값에 Z2 빼기 Z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길이 L은 A, B의 길이는 네, 요거 제곱이니까 네. 이해되시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없다. 그게 결정이 된다니. 그래서 평면에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로 풀었던 문제들이 다 여기 다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지울게. 이제 뭐. 제일 유명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X축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이제 뭐 X1, Y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 둘 다 일사분면에 있어. X2, Y2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축 위에 점 P가 있어.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우리 한 적 있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세요? AP 더하기 PB의 최소값. 어떻게 했어요? 얘를 하나를 위로 넘겨요. 대칭이에요. X축이 A-. 여기 좌표가 X1의 마이너스 Y1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면 최단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XY 평면 위에 P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또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A를 이렇게 XY 평면으로 넘기세요. A 다시. XY 평면이면 여기 이렇게 만났다고 하고, XY 평면이면 얘 좌표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X1, Y1, Z1이면 뭐만 바뀐다고요? Z만요. 1, 마이너스 Z.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보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만나는 점 P다라고 하면 얘기했죠? 여기랑 여기 같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를 공간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넘겨보면 솔직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정사형도 들어가 있고 좌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게 유형 6번이야. 이게 유형 6번이야. 643번 같은 경우 요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